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 낙폭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그나마 괜찮을지 그리고 종목 상담도 함께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 번호는 하단에 나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체크합니다. 코스피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꺾였습니다. 206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13거래일 연속 상승, 어제 급락, 그리고 오늘 급등해서 낙폭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지금 고점을 맞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더 갈지 이게 대세적으로 좀 빠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외적인 변수 자체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저희가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면 그래프 안 좋습니다. 87부터 64대까지 하루간의 변동폭도 23포인트나 되고요.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도 매도 전환을 했네요. 외국인도 팔고 개인만 지금 매수하는데 개인은 오히려 매수 물량을 당연히 늘리겠죠. 금융투자만 사고요. 연기금도 오늘 188억 원 파는데 연기금이 정말 오랜만에 지금 매도 포지션 잡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22까지 빠집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낙폭이 0.6%대까지 커진 걸 보면 코스닥은 변동성이 꽤 크다라고 미리부터 점쳐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635부터 622까지 위아래 폭이 13포인트, 2%가 넘습니다. 위아래 폭이.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161억 원,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주로 사고요. 연기금도 팝니다. 개인도 그리고 결국에는 매도를 하는데 일단 상승장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들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거나 조금이라도 이득 났을 때 팔자라는 부분이 강합니다. 외국인도 팝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199원, 12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달러 강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그동안 부침이 많았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모처럼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는 하루였습니다. 실체가 있는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어떤 종목들이 오늘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LG이노텍, 메디톡스, 동성제약, 남선알미늄, 마지막으로 사조오양입니다. 오늘은 메디톡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긍정적 이슈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대비 8.64% 상승해서 38만 2,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 40만 원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40만 3천 원입니다.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뉴로녹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거란 기대감이 오늘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뉴로녹스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허가 심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오는 11월 허가 심사 승인이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심사 완료 후 한두 달 뒤 허가 심사 승인에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4분기에 뉴로녹스의 최종 품목 허가 완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허가 승인 취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 더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특징주는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이 췌장암 실험 성공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9.6% 상승한 17,700원의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최담도센터가 동물 실험을 진행해서 세계 최초로 췌장암 복강경 광역학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실험에 동성제약은 전략적 업무 협력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이 올라왔던 주가에 췌장암 실험 성공이라는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옥석 가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엔 섹터를 바꿔보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오늘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오늘은 사조 오양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전날 대비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11,9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12,1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병 열흘째인 오늘 성모도에서 또다시 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발생 건수는 모두 7건으로 늘었는데요. 돼지열병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초반에는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다가 이제는 종목별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대체 육류, 특히나 수산주들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조오양 비롯해서 사조시푸드, CJ시푸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정치 관련 테마주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알려진 남선알미늄이 이슈 종목에 올랐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9.64% 하락한 3,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최저 2,945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남선알미늄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남선알미늄은 알루미늄 샤시, PVC 창호를 생산해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계열사 SM그룹 사만기업의 이계현 대표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친형제 관계로 알려져서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의 카메라 모듈 최대 파트너사인 LG이노텍도 오늘 특징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이 꾸준히 대량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27% 올라서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계속 11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장중 최고가는 11만 5,500원입니다. 애플이 신작 아이폰 11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LG이노텍의 수익성 반등이 기대됐는데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의 85%가 애플인 만큼 전년 대비 아이폰 11 출시와 더불어서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PCB의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폭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LED 사업의 적자 축소도 영업이익 증가세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전파되면서 다우존스 지수의 커플링이 이루어지면서 아침 장 초반 강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심해짐에 따라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또 다시 10월 달에 무역 협상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엎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 매수세로 장 초반 상승했으나 다시 매도세로 돌변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헬릭스미스 때문에 전체로 밀리는 지금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의 김순영 대표가 장중에 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의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 헬릭스미스의 경우에는 장중 낙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헬릭스미스 쇼크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다른 제약바이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전을 비롯해서 몇 개 메지온과 그리고 휴제, 메디토스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메지온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 정도에 열릴 그 미국 심장학회에 관련된 주관하는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대감만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일상이나 이상을 준비 중인 실체가 있는 회사들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됨과 동시에 어닝 시즌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올라왔다면 실적 장세에서는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위주로 해서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광고의 그 플랫폼 업체다 보니 굉장히 좀 멀티플을 많이 받아서 최근 주가가 9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 3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광고 매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치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IPTV 그러니까 LG U+의 향 매출에 대한 부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IPTV에 대한 개선도와 그리고 하반기에 리니지2M에 대한 대작에 대한 온라인 광고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리니지2M에 대한 수주가 일어날 경우 과거 2018년도에 일어났던 리니지1의 M의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엔 나스미디어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서 지금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갈까요? 네, 제가 1년 정도 방송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장이 1년 좋았었던 더 되신 것 같아요. 더 됐어요? 예. 한 번도 장이 좋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님하고. 그냥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가 좋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몇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하실 거잖아요. 주식 지수가 안 좋아도 종목 사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종목 방송이니까 종목 얘기는 계속 해드린다. 주가가 안 좋아도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안 좋다고 기업이 할 일을 그만두거나 CEO가 이제 뭐 은퇴라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도 계속 해나가죠. 요즘에 뭐 박용만 회장이 조금 인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톡 튄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지금 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정경련을 오랜만에 찾아서도 그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뭐 박용만 회장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박용만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되게 얘기를 많이 해 나서서 보이스를 많이 키우는데 이번에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업이 당한 것 중에 자기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이 처음 당하는, 그러니까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처음 당한다고 하면서 근데 정치권은 우리 기업은 경제는 아예 꺼다 놓은 보리자루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정확한 지금 타이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실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예산 편성됐고 지금 무슨 국회 이제 열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딱 그냥 2단어밖에 안 나와요. 뉴스에 100만 건 나왔다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박용만 회장이 하도 답답해서 한 소리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그 기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만 회장이든 또 요즘에 뭐 정의선 부회장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QSI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왜냐면 QSI가 지금 갑자기 이번 연도 들어서 지금 고가상으로 172.22%가 올랐는데 지금 이 차트를 뒤져보면요. 없어요. 그렇게 상승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봉을 다 클릭해보세요. 봉을 다 클릭해보면 2009년에 고가상으로 128%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고 지금 갑자기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작 인식에 필요한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션 캡처라고 해서 그 어벤져스라던가 이런 것도 다 그게 그게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션 캡처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옷 같은 거 그 옷을 0.5인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 촬영 현장 노출된 것들 사진 한번 보면은 막 그런 것들을 끼고 막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으로 뒤에 그냥 깔아놓고 그걸 한 다음에 CG 기술로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션 캡처 기술을 하려면 그 동작 인식을 해줄 수 있는 뭐 센서 같은 게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VR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또 등장을 했냐면 지금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지금 그 자율주행 테마가 뜬 이유가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테마를 띄웠잖아요. 수소차를 이제 앞으로 먹거리를 삼는다고 해서. 근데 이번엔 또 완전 자율주행을 2024년인가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른데 과연 모르게 기술의 발달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에 빠르니까 2024년에 양산을 한대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은 뭐냐면 운전석이 없어요. 왜냐면 운전을 안 할 테니까. 운전석이 없어요. 그냥 탑승석이라고 앉아있거나 노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정의선 부회장이 거기서 뭐 얘기했냐면 만약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면 거기 뭐 뒤에 탑승석에 앉아서 VR로 뭐 게임을 즐기던가 뭐 VR 그 컨텐츠를 즐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를 즐기게 된다면 이거 완전 자율주행이 돼버리면 VR이든 뭐든 놀 게 지금 되게 많아진 거예요. 운전을 안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VR 컨텐츠만 많다면 그 얘기가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VR 다 좋은데 이 삼성전자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VR 담당자가 너무 기기가 무겁다 지금. 그 VR 게임장 가보셨죠? 그거를 쓰면은 일단 그게 너무 무겁잖아요. 안경 쓴 사람은 더 불편해. 근데 그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기기를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 더. 그게 관건이고 만약 그런 게 되고 이제 그 VR 컨텐츠가 지금 부족하다. VR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게 되면 VR 시대가 정말 촉발이 빨리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어쨌든 그 시기는 뭐 느리게 갈지 예상보다 빠르게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향후에 지금보다 훨씬 각광을 받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그 나무가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3D 센싱 기술. 뭐 맨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얘기를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톰 크루즈가 멋있게 나오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못나 보이죠. 근데 톰 크루즈가 같이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는 거예요. 똑같은 네모인데 어쨌든 그런 기술력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만 있었는데 실제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갤럭시 10, S10 5G 모델의 나무가가 3D 센싱 기술을 그 접목을 시켰고 Q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작 인식에 필요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VR 컨텐츠가 확보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기술력이 많이 기기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QSI가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뉴스를 찾아보면은 QSI 뉴스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런 스타일이 무서워요. 왜냐면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올라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2016년 고점이 12,300원인데 지금 12,000원이에요. 300원 남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기를 이번 연도에 종가상으로 끝내고 가면 이제 2006년도, 7년도 가격을 소환해내야 돼요. 이제 뭐 소환해낸다는 게 되게 유행이던데 2006년도, 7년도 가격을 드디어 10몇 년인가 13, 14년 만에 소환해내게 됐어요. 지금 이 매물벽을 많이 뚫으면 얘는 완전히 새로운 레벨업으로 새로운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QSI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좀 안 알려졌거든요. 이게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S5입니다. 이것도 연결된 얘기인데 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뭘 기대를 하고 있냐면 저는 드디어 승차겁으로 안 당할 수 있나? 이거 드디어? 왜 사람들이 왜 거기서 공감을 못하죠? 우버 지금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던데 우버라던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뭐 타다니 파파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왜 거기서 택시기사분들이나 그 단체의 그 주장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왜 호응을 못 받나요? 왜? 뭐 때문이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뺑뺑이를 계속 도는데 똑같은 택시가 계속 분명히 있는데 나는 왜 이 추운 겨울날 강남역에서 여길 배회하고 있는가? 1시간째. 왜 택시는 많은데 못 타지 나는? 그거를 알고 봤더니 결국 다 안 태우는 거였다,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그리고 탔어요. 탔는데 완전 난폭 운전에 신호위반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승객 술 취해 있는데 성추행이 일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호응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뭐 내놓냐?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앞에 특별 전시장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에스모가 국내 최초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전시한대요. 5단계는 끝이에요. 지금 이 자율주행의 단계 그 표시되어 있는 것 중 끝. 아예 운전석이 없고 아까 말했는데 운전석이 없어요. 혼자 알아서 운전을 해. 나는 거기서 뭐 VR 컨텐츠를 즐기던 바둑을 두던 뒤에서 잠을 자던 뭐 큰 차를 해서 욕조를 설치해서 목욕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되면 그럼 만약에 거기 시스템에다가 어떤 승객을 승차 거부해라. 이 입력어가 없다면 승차 거부는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드디어 이게 되나? 그래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율주행이 되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그게 승차 거부를 안 당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6인승 자율주행 택시 모델이 CES 2018에서 첫 시연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25대가 실증 테스트를 거쳐서 5단계 완전 자율주행 기술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8일간, 그러니까 10월 9일까지겠죠. 코엑스 메가박스 앞에 가보세요. 그래서 체험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최고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들하고 페달조차 없대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재미로 달 수는 있겠지만 핸들하고 페달이 없어요. 탑승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완전 자율주행. 진짜로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못 믿어올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아니라 에스모라는 기업에서 했다. 좀 에스모라는 기업이 좀 처음 보니까 좀 그게 무슨 기업이지 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다음 달 초에 메가박스 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손절가 5,0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것도 이 종목이에요. 이 관련 종목이에요. 아까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다시 돌아가서 앱티브라는 회사랑 합작범을 만들었는데 여기 자동차 전문 기자가 써놓은 블로그인데요. 네비건트 리서치 2019년 기준 전 세계 자율주행 부문 기술 종합 순위에서 종합 순위가 웨이모가 1위고 순수 자율주행 순위도 웨이모가 1위인데 이거는 구글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구글. 자,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죠? 이제는 완전히 합종 연행이다. 뭐냐면 깡통이라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차체를 만드는 회사들. 포드, 뭐 BMW, 뭐 아우디, 현대차, 기아차 이런 회사들하고 자율주행이 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소프트 회사들이. 여기에 인텔도 있고요. 밑에 있죠. 인텔 모비라이. 인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잖아요. 웨이모는 구글의 자회사예요. 구글, 인텔, 그리고 아마존 이런 회사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인터넷 회사랑 차체를 만드는 회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새로운 탄생화를 만들어내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다 이제 합종 연행인데 현대자동차는 앱티브라는 회사를 택했어요. 순수 자율주행 순위에서 세계 3위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 회사.
그러니까 지금 뭐 기사에는 퀀텀 점프를 노린다. 퀀텀 점프. 이게 뭐 물리학인가 거기서 나온 단어잖아요. 한 방에. 왜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수소차라는 연료에 주목을 했지 자율주행 기술은 현대차가 자율주행 아직 좀 기술이 없잖아요. 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버린다던가 합작을 해버리는 건데 앱티브라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차를 바로 2024년에 양산을 목표로 정의선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회사는 지금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회사는 이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상장된 뒤에 17년 2월달, 3월달에 급등을 했다가 그런 기대감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구장창 내려왔거든요. 지금 주구장창 내려오다가 이제 20개월 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연도에 보면 20개월 선을 계속 때렸어요. 계속 때리다가 이번 달에도 뚫으려고 하다가 또 그 밑에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지금 이슈랑 현대차라는 그 거대 대기업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여기에 만약 쌍바닥이 출현하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주로 독일 회사들이랑 일을 했어요. BMW나 아우디 같은 회사들의 그 기술력을 제공을 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처음에 뜨겁게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상한가를 먼저 갔어요. 종가는 밀렸지만 상한가를 중간에 그 자율주행 테마 중에 상한가를 처음에 찍고 온 회사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유일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밀렸는데 아직 이 갭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살아있고 그런 힘으로 해서 20개월 선을 뚫는다면 좋은 흐름이 지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손절가 5,5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하 의원님 출발해 볼까요? 예. 제가 처음 드릴 종목은 팅크웨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다가 24일이었죠. 자율주행 연관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팅크웨어 같은 거 내비게이션 및 맵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그리고 LBS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LBS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친구 찾기라든가 교통 정보 좀 안내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였죠. 볼보 트럭 코리아와 있어서 자율주행 제품 공급 계약 체결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24일 내에 급등을 할 때도 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께서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미국의 앱티브 회사와 합작으로 해서의 2조 한 4천억 정도 좀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완성차가 그렇게 안 나가면 부품 관련된 업체들도 동반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자율주행차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5G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G가 지금 서서히 이제 기존국에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미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바로 설치가 되고 나서 바로 또 사용하게 되려면은 미리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구글에서의 커넥티드 카 플랫폼도 구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커넥티드 카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뭐 맛집이라든가 뭐 주의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또 검색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급커브 속도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국제 표준 시험에 통과를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고 있다면 그냥 그 회사만의 기술이 되겠지만은 이게 전 세계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의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우리가 초행길을 가거나 아니면 어두울 때 특히 비 오는 날 이럴 때 보면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우리 급커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좀 제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봄
그리고 가을 넘어가서 이제 겨울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더라도 뭐 1, 2년 안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가면서 이게 해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된다 하면은 미세먼지 관련해서의 종목들이 한 번씩 계속해서 좀 움직일 텐데,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움직이더라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임도 강하게 또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누가 가정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을까 의아했는데, 나오고 나서 폭발적으로 가정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다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도 공기청정기 같이 구동이 되는 제품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차량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차량 문을 열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판매도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이나비 V샷이라고 해서 아이나비 커넥티드 라이트 버전을 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블랙박스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원격으로서의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8,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750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SAT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우리가 성장주로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중개기업 모두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좀 회사인데, 우리가 3G에서 4G, 4G에서 5G로 가는 그런 단계인데, 과거 선례를 좀 살펴보면은 3G에서 4G로 갈 때도 이게 단기간에 기지국이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의 기지국이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4G에서 5G 갈 때는 기지국이 더 많이 배로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물량과 더 많은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은 물량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이 회사가 이제 기지국에 있으면 설치를 하면 그 기지국 안에 내부에 있어서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5G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 하시면 이 SAT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3사죠. KT, SK텔레콤, LG U+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측정기의 70% 이상을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국도관리사무소,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전체 고정 측정기 70%면 거의 독점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와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금 회수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쌓이지 않고 현금 흐름도 활성화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뭐 가격을 가지고 뭐 안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기에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보면은 그 중에서 5G가 약 한 30%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연내에 한 400에서 500만 정도 좀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연내 한 1000만 명, 24년까지는 99억 명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게 5G 스마트폰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는 한 42% 정도에 좀 차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한 5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2,000원대인데요. 여러분께서 연말 되면은 배당금이 주는 종목에 또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SAT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으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G로서의 성장 메리트가 있고, 거기다가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신다 하면은 수익도 날 수 있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665원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라온 시큐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가가 크게 어떤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유비쿼터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디 쪽에다가 이제 보안에 좀 연관이 되겠느냐? 금융, 그다음에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인데, 그 중에서 모바일 백신, 그다음에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그리고 모바일 단말 관리, 그리고 PC 보안 쪽에 이 작품을 좀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보안주로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보안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인식이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회사에서 계열사로서의 라온 화이트햇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화이트 해커에 대한 실무 교육과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전문 실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커 중에서도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블랙 해커 같은 거 공격하는 거, 화이트 해커는 방어하는 부분인데, 몇 년 전에 이 쇼핑몰 업체에서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배상 판결이 났었죠. 근데 그때 이 화이트 해커들을 채용을 해서 방어를 했더라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만큼 소송이 연결이 안 되면서 또 보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해커 하면은 그냥 블랙 해커로 인식해서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화이트 해커에 대한 채용이 기업 쪽에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층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화이트 해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화이트 해커를 만약에 이게 부과하게 된다 하면은 그 부분에서 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인식 쪽에서도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인 인증서라든가 액티브 X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 입력도 없이 그냥 지문 또는 홍채, 얼굴 인식 등으로 인해서의 간편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회사가 좀 생산을 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 현관문 같은 경우도 지문, 홍채, 얼굴 인식으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죠. 이러듯이 이 모바일 쪽도 그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아마 페이 사용하실 거예요. 페이 사용하실 때도 보면은 이 지문 또는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페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바일 쪽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죠. IT하고 금융이 연관이 되는, 그래서 핀테크 쪽에서도 또 시장이 테마 한번 바람이 일어난다 하면은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이제 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삼성페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SEAP죠. 삼성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식 파트너이면서 삼성페이에 보안 솔루션 옵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급락이 등락폭이 컸는데, 블록체인에 있어서 18년 2월에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죠. 더 루프와에 있어서의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생체 인증 시스템 공동 개발해서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는데, 이게 신한금융그룹하고도 또 연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주로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2,8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라온시큐어까지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바로 들어갑니다. 듀오백 말씀하셨잖아요. 네. 결과 어땠습니까? 살짝 눌렸습니다. 눌렸어요? 듀오백이 지금 새로운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의자. 되게 특이하죠. 여기에 스마트 체어 사운드백인데요. 그 의자에 우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진동 모듈, 우퍼 스피커랑 진동 모듈이 있대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의자에서 체험이 되는 그런 거라고. 지금 그 반상현 VBR 대표가 지금 사운드백에서 만약 음악을 즐기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저역대의 풍부한 음악을 체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의자도 이제 보니까 기능성이 점점 추가되고 앱으로
그 소통을 하고 이번에는 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된 의자도 나오고 이런 새로운 의자들 신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듀오백은 굉장히 항상 연구를 하고 신제품을 잘 내놓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실적에 나타난다면 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듀오백을 조금 더 들고 있자 뭐 이런 건가요? 네, 아직 그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에스모입니다. 에스모요? 에스모 지금 그 다음 달에 그 메가박스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017에서 18년도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2018년 6월 달을 기점으로 계속 그 2년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약간 수소차 테마에 못지않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수소차 테마가 그때 그렇게 크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정부에서 수소차를 앞으로 먹거리를 삼겠다 했고, 현대자동차에서 큰 돈을 투자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다들 수소차가 이제 뭐 전기차를 뭐 대체해서 뭐 향후 뭐 계속 1등으로 떠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뷰를 많이 쓰고, 주시장에서도 그리고 테마가 형성돼서 돈이 몰리고 이랬던 거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약간 수소차와 전기차라는 연료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나왔고, 자율주행은 이제 그 위에 있거든요. 쉽게 말해 뭐 그 경유로 달리는 경운기에도 자율주행만 심으면 나는 경유로 운전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연료의 그 어떤 VS 싸움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과 협약을 해가지고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에스모라던가 뭐 이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이제 날갯짓을 필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18년 6월 달에는 16,000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지금 5,000원이요, 5,000원. 그래서 3분의 1 가격대로 내려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건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모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채기 전문위원은 다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흐름 어땠어요? 어제 조금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약간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또 흔들렸어도 크게 좀 흔들리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조금 살짝 좀 밀리는 흐름이지만은 이 회사의 좀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보면은 미래의 성장주하고 많이 좀 연관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VR, AR 같은 경우도 좀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도 좀 지분을 좀 소유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삼성페이의 온라인 서비스도 좀 제공하고 있고, 좀 가상화폐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날이 살짝은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좀 바닥의 조정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다날 적어두고요. 다음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어제 24일이었죠. 급등하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약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죠. 그다음에 맵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그다음에 LB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친구 찾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정보들에 대해서 제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볼보 트럭과에 있어서의 상반기에 자율주행에 대한 공급 계약도 좀 체결을 했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미국의 액티브 회사와 합작으로 해서 약 2조 원 정도의 좀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 시장도 현대차가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게 그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관련된 부품 회사들도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좀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 자율주행차를 새로운 좀 먹거리로 좀 보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커넥티드카에 대한 플랫폼도 구축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이 커넥티드카에 대한 좀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급커브 경보 시스템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의 시험이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시험에 있어서 통과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이 제품을, 이 시스템을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아까 제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또 팅크에어도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이나비 V샷을 좀 출시해가지고 아이나비 커넥티드 라이트 버전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격으로서의 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가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블랙박스 장치에 설치하더라도 차에 누군가가 충격을 주면은 바로 알 수가 없어져.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알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문자로 다 전송해주고, 그다음에 차량의 위치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자, 매수는 종가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750원 말씀드립니다. 네, 팅크웨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수가 정말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어요? 네, 마니커 FNG가 잘 가네요. 예. 지금 마니커 FNG가 상장한 뒤에 신고가예요. 신고가. 오늘은 또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갭 상승으로. 지금 그 고기 가격이 전부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돈육 선물, 그리고 생우, 유구 다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몇천 마리인가요? 몇천 마리 살처분했죠. 근데 그것도 지금 잔인한데, 그거 보면은 진짜 그 담당 그 공무원이 말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웬만해서는 안 보는 게 좋다고. 그거 보고 나면은 아예 밥을 못 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그 돼지가 살아있는 채로 땅굴에다 파묻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천 마리도 그런데 중국은 지금 나온 게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숫자가. 돼지가 다 씨가 말랐어요, 지금. 그래서 돼지를 새로 새끼 돼지부터 시켜야 되는데 먹을 만큼 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돈육 선물 가격이 폭등했어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소고기랑 돼지고기 가격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고기가 금삼겹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주 민감한 사람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기 때문에 찝찝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가격 때문에 안 먹겠죠. 근데 어쨌든 돼지를 안 먹으면 갑자기 소고기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겠죠. 왜냐면 소고기가 비싸서 안 먹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소고기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면 돼지보단 소죠. 이런 게 강하잖아요. 내가 워낙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고기를 여러 가지 즐긴다고 하면 그냥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면 비싼 소 먹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소고기를 먹게 되니까 소고기 가격이 또 올라. 그렇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니까 닭고기, 수산물 가격이 올라.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 중에는 수산물은 없는데 그 유구랑 돈육 선물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중국이 돼지고기가 너무 없으니 살처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싸그리 지금 다 수입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 돼지가 씨가 말라서 폭등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돼지를 새로 키워야 되니까 사료도 많이 줘야 되니까 또 곡물 가격도 폭등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나 수산주 이런 것도 우리나라 너무 테마를 타서 그런데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에요. 돼지열병이 퍼지면 퍼질수록 중국도 지금 완전히 끝이 안 났어요. 돼지열병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닭고기 관련주도 뭐 그런 그 흐름 하에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마니커처럼 옛날에 많이 시달려서 고점에 매물이 많은 것보다는 마니커 FNG처럼 위가 깨끗한 애들이 더 지금 시세가 세요. 똑같은 기업인데,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하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시나요? 제일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좀 강세가 좀 보였다가 얼마 전이었죠. 유튜브에서의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충제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구충제를 먹으면서 나았다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 있는 그 구충제에 대한 제품이 이제 품귀 현상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을 하는데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만들고 있는 이제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좀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될 수 있으면 좀 매매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이 약 치료하다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약을 치료를 했는데 반대 또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충제가 이제 암 치료에가 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의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다른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이바이오 그 이유 하나만 좀 움직였기 때문에 급등을 하면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일바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의사항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9622번님께서 에스모 주셨습니다. 공교롭게 5,900원에 비중 50%.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5,900원. 네. 그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건 해요. 현대차그룹이 저 정도 앱티브라는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는 거는 50%씩 지분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쪽을 그러니까 수소차로 자율주행을 하려는 것 같아요. 수소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수소차는 약간 더 먼 미래였는데 갑자기 정부랑 현대차에서 나서면서 수소차가 확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들었잖아요. 수소차 테마가 너무 크게 가니까. 근데 이제 아예 신기루일 가능성은 없는 게 정부랑 현대차가 같이 지금 나서니까 생각보다 빠른 것 같고, 물론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얼마 가지 못해서 고장나서 지금 덮어놓고 수리 중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 우여곡절을 겪으면 수소차가 뭐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소차를 활용해서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덧대려고 하는데, 수소차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주도하에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부족해서 땡겨왔잖아요. 지금 미국 회사를 땡겨왔는데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모라던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 우산 아래서는 같이 먹을 파이가 커진다. 제가 보기에는 2017, 18년에 너무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후유증도 있었지만, 그 후유증이 이제는 좀 마무리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 흐름과 좀 가지고 가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에스모는 왜냐면 지금 이게 자율주행 테마가 본격적으로 꼽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2017, 18은 약간 설익은 상태로, 그러니까 뭐 약간 신인이 좀 겁없이 해서 성적이 잘 나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분석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은 뭐 2, 3년차 징키스 이런 것 같았는데, 이제 좀 경력이 쌓이면서 다시 커리어 하이를 찍어볼 그런 가능성 있는 그 선수를 커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모는 좀 더 보유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에스모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대동공업. 0195번님께서 4,510원의 비중은 적습니다. 10%. 어떻게 할까요? 매수 타임을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더라면 5일선으로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일단은 만약 단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11월 달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때 이제 11월 달에 부산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돌아왔죠.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언론에 좀 배포가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음봉이 좀 2개 나오면서 5일선을 좀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 잡고 단기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7632번님의 문자 또 이어갑니다. 화성밸브 들어와 있고요. 7,940원에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 지금 비행기 이륙하듯이 떴는데, 보니까 이거는 또 2000년대의 그 가격을 소환해냈네요. 지금 2000년대에 보니까 무려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전이죠. 20년 전에 고가가 9,475원이었거든요. 바로 만원 가기 직전. 여기를 지금 이
거의 20년 만에 다가섰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벽을 뚫으려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가 종가상으로 어쨌든 올려놨어요. 지금 종가상으로 1,548원에 끝났거든요. 지금 이번 연도에도 그 10,000원 선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20년 전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 밑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2018년도 거래량을 보세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그 거래량에 비해 아주 턱없이 적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은 작년에 들어왔던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세력이 하나도 안 판 거예요. 이거는 그 세력이 작년에 엄청 들어와서 2000년대 매물을 소화를 해낸 다음에 종가상으로 10,000원 이상을 맞춰놓고 이번 연도에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전혀 안 나갔기 때문에 화성밸브는 훨씬 더 큰 흐름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커 보여요. 이 세력이 지금 소수 지점 계좌 주의까지 떴는데 아마 이 거래량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세력이 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이 조금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들도 좀 모이겠죠? 아마 그것도 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되게 탄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화성밸브 20%를 잘 쥐고 한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밸브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서울경제TV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마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지수가 2072.57포인트 거의 다 또 올라왔네요. 예,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고요. 낙폭 회복을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보시면 오늘 다이나믹합니다. 2087부터 갑작스럽게 좀 밀리기 시작해서 2064까지 빠진 뒤에 또 보합권 수준까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V자 모양이 한 2시 40분, 50분경에 한번 만들어졌는데 이 지수가 상승으로 끝날지 하락으로 끝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기관이 소폭이지만 1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사고 이 연기금이 들어왔네요. 160억 원. 지금 3시경부터 연기금이 갑작스럽게 좀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 하락을 오늘도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낙폭이 1,500원대까지 커졌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200원 정도의 상승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627.54까지 올라왔습니다. 0.12% 올라가고요. 0.78포인트 상승합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좀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635부터 622까지 빠졌다가 2시 40분경에 다시금 올라옵니다. 627까지 회복을 하면서 일단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하루 종일 사실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기관, 외국인의 매수고요.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를 110억 원 정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파는데 파는 물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312억 원 정도의 매도를 여전히 가져가면서 시장을 오히려 개인이 좀 누르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의 하락을 가져가는데 CJENM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고 KMW와 펄어비스는 여전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메디톡스가 시총 5위 지키는 가운데 상승폭을 좀 소폭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8%대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중국 쪽에 지금 팔로 개척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40만 원도 돌파했던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슈젤도 5% 가까운 상승 여전히 가져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OTT 관련해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일정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HLB도 상승하고요. SK머티리얼즈와 파라다이스가 지금 보합폭은 빠지고 있는데 SK머티리얼즈의 낙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장 후반에 요동을 좀 쳤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훈풍이 불면서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한실 저온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낙폭을 좀 키우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제 반등에 어느 정도 1차 목표권에 도달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정체되는 구간에서 선물 옵션과 연관된 물량들이 오히려 장을 좀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시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한 2,500계약이 갑자기 매도로 쏟아지면서 다소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밑에 장중 저점에서 콜옵션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으로 선물 매도 그리고 이후에 콜옵션 매수 같은 선물로서 시장을 좀 움직이는 이익을 친하는 이런 웹도덕 현상이 와서 시장이 조금은 정체 구간 내에서 앞으로 아마 다소 이런 기간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중심을 항상 현물에 두고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모멘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움직였습니까? 네, 지난밤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이 생각보다는 좋게 타결될 수 있다. 하루는 냉탕, 하루는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는 이제 온탕에 들어오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좀 부분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좀 지표가 발표됐고요. 특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1.8%로 2% 하회하면서 1%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주요 지표, 참고하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볼 때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이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 논쟁이 지금 이제 가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9월달 초순까지만 해도 수출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 중순 넘어서면서 급격히 나빠지면서 역시 9월달 수출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물량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위협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표가 실물 경기 중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도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주고받으면서 시장은 좀 보합권 등락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섹터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르는 섹터 있고 내리는 섹터 있었는데 오늘 하루간의 이 섹터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섹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예, 오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전에 좀 출렁거리면서 그동안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던 건설 섹터가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철강 섹터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지면서 하락폭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 강하게 갔던 섹터들이 바로 이 건설, 철강, 은행 업종이라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시장의 1차 반등권 그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은 2100선에 다다르면서 좀 상승과 하락하기에 좀 애매한 위치에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애초에 이제 반등을 줬을 때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한 2100선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코스피 전체 PER이 2050선을 넘어가게 되면 2100선에 다다르면 PER이 한 10.7배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한 5년 내에 우리 코스피 시장의 PER을 최고 고점으로 보시면 한 11.23 정도 초반대로 보시면은 2100선에서 10.7 정도까지 올라오면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익 구조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반등권역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인 섹터들도 이 선행되는 섹터와 호행되는 섹터가 상당히 교차하면서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혼재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분석까지 맞춰봤고요. 일단 지수 정리부터 먼저 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다행히 상승 전환했네요. 0.05% 소폭이지만 올라갔고요. 2074.52포인트 거래 마감합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0.27% 올라가네요. 628.43포인트에 거래 마감합니다. 환율 살펴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 1198원 80전에 이동 없이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종목 330 다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 살펴보죠. 주제 뭘까요? 첩첩산중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이 ESS 배터리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적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저희가 봤는데 주가도 굉장히 바닥 쪽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멘토님. 예, LG화학은 사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2차 전지라 배터리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최근에 뭐 단기적인 악재와 실적 영향까지 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에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평창의 풍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화재로 기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2차 전지 배터리와 구조가 상당히 흡사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ESS가 이렇다면은 2차 전지 배터리도 상당히 위험성의 문제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대두되면서 어제 급락의 강풍을 좀 맞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하기 어려운데 제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측에서의 어떤 실수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는 이런 화재가 국내외 봤을 때 국외에서는 한 건도 없다. 국내에서만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운용상의 문제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잘못 지적한 쪽에서는 LG화학에서 일부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논쟁이 불거지면서 사실 이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 상종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에 관계된 부분인데 사실 3분기 실적이 4,300억대 예상을 했다가 2,900억대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LG화학의 실적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부분, 여기와 이제 석유화학 부분 양분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합성 고무를 비롯한 실적이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컨센서스보다 미달된다. 그래서 실적이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진해 있다라는 부분이 역시 대두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제 큰 폭의 하향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악재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좀 호재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바로 지역적으로 유럽입니다. 전기차 론치와 관련돼서 아마 유럽이 제일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LG화학은 폴란드에 지금 이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생산 규모의 한 4배 정도 되는 대폭 공장 확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정도에 가셔야되면은 생산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거고 특히 이제 배터리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수율 문제인데요. 이 수율은 불량률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입되는 자재에 비해서 퀄리티 있는 자재 완성품이 얼마나 정도 나오냐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2020년 정도를 내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LG화학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반은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내년 2020년도 이후에 이 배터리 부분이 상당히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재와 호재를 지금 혼용해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LG화학의 지금 가치인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LG화학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치가 이미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 배터리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에 반영될 개선 여지가 그렇게 큰 폭이지 않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점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을 논하기는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 LG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적어도 LG화학에 대한 투자는 올해보다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좀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금요일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내일 종목 330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혹시 바이오 회사가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능성 실리콘을 제작하는 전문 소재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유망하게 각광받는 하나의 섹터가 뭐냐면 바로 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 바이오젠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된 지는 최근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기업의 좀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터치스크린 패널에 쓸 수 있는 불수용 2형 코팅제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리콘 점착제 관련돼서 국산 소재가 최근에 이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이 점착제 실리콘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는 전액 수입 원료를 대체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인데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하거나 앞서 나가는 리딩 업체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재나 재료 부분에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이 한국 바이오젠이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도 지금 상당히 국내에서는 앞서 있는 걸로 평가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소재, 실리콘 소재와 관련해서 수입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고하기 좀 힘든데요. 최근에 상장된 이후에 급락을 겪고 옆으로 이제 행보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상장 이후에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어느 기간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된 기업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고평가 논란을 이룰 만큼 공모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사실 여기서 가격적으로 더 크게 하락 구간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가격대 8,000원 중반대 가격대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적어도 이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습도 좋지만 한 구간 정도 레벨업 단계를 좀 볼 수 있는 스윙 이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만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바이오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멘토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오늘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내일의 종목 330은 장마감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장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다,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 혹은 또 이 종목의 그 가격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은 가격적인 전략과 장전에 미리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만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